저 한 번 투자하면 보통 한 3년에서 7년은 투자하거든요. 실제로 7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리서치를 남들보다 잘하고 수익률이 좋고 이런 게 아님에도 경제적 자유까지 왔던 건 그냥 존버 역량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멘탈을 지켜야 가치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는 이게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다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워렌 버핏을 이해했다. 왜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편함은 내가 현금을 다 쓸 때까지만 유지돼요. 내가 현금을 다 쓰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해, 그다음부터. 왜냐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난 더 살 돈이 없거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멘탈이 망가지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좋은 회사를 오래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다 멘탈인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고 파는 과정을 멘탈을 관리할 수 있게 체계화시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몇 개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일정 비중을 장기 보유 비중으로 딱 두는 거예요. 이 장기 보유 비중은 최대한 빨리 사고 우선 보유를 한다.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뒤에 주가가 급등을 해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급락을 하면 더 좋아. 근데 처음에 천천히 모으잖아요. 처음에 천천히 모으다가 급등하면요, 멘탈이 더 나가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분을 좀 빨리 사고 초과 보유분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당연히 1, 2년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 나눠 산다라는 기본적인 철칙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는 시점에서의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멘탈이 나가는 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 때도 문제인데, 저는 팔 때는 대부분 일괄로 팔아요. 팔 때는 일괄로 파는 이유가 팔고 나서 그 관련된 뉴스를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멘탈이 가장 나가는 경우는 내가 팔고 나서 급등할 경우에.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저의 거의 90%는 그랬어요. 근데 팔고 나서 모든 뉴스를 지워버리고 관심 종목 지워버리면 올라가는 거 몰라요. 어차피 난 중소형주만 사니까 올라가는 걸 몰라. 그럼 멘탈이 안 나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에 다 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정치인 이슈로 막 급등했어. 그럼 이제 내재 가치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얘를 오래 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분 말고 초과 보유분만 파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더 급등을 하더라도 장기 보유분은 있으니까 괜찮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초과 보유분을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냥 이 초과 보유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 편이긴 해요. 기업과 상관없는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할 때는. 비즈니스가 항상 하나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삶도 그렇지만 모든 건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아, 테슬라는 무조건 옛날부터 잘 됐을 회사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테슬라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망했어요. 회사가 0이 될 확률이라는 게 한 3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존재했고요. 채권이 발행되지 못했다면 이미 테슬라라는 이름은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의 회사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어도 한 3개 정도를 가져가면 나머지 2개에서 분명히 그걸 커버해 줄 거기 때문에 3개 정도는 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금액이 커지면 3개로 투자하기에는 좀 쫄리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쫄렸고요. 그래서 이제 쫄리는 시점에 맞춰서 한 5개에서 10개로 분산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5개에서 10개 정도가 되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서로 연관되지 않은 산업들 투자를 해야죠. 아, NC소프트다, 넥슨이다, 이건 절대 분산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회사마다의 분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하나의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마존과 구글이다, 이건 분산이죠. 똑같은 IT라서 분산이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은 절대 IT 쪽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산업이라든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쪽에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와이프하고도 막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어요. 야, 이런 게 있다더라, 이거 완전 폰지 스킴이야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2017년도에 왜 투자 안 했냐고 와이프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전 이 자리에 없죠. 헤럴드 건물은 제 거죠. 그땐 저는 폰지 스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작년 정도에 앨런 머스크가 돌아섰어요. 앨런 머스크가 원래 블록체인을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도지 이러면서 막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를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잭 도로시, 트위터나 스퀘어 창업자, 이 두 사람 중에 이 하는 말을 다 공감하는데 유일하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이게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병신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의견이 다르면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인 거거든요. 앨런 머스크와 잭 도로시는 약간 되게 상징적이에요. 금융 쪽에서. 미국의 금융을 2번 바꿨다라고 하면 페이팔과 스퀘어가 바꿨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페이팔 공동 창업자고요. 잭 도로시가 스퀘어 창업자인 거예요. 금융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금융을 바꾸겠다는 비트코인을 열광한다? 나는 폰지 스킴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병신이었나를 알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2022년의 유망 섹터. 저는 원래 IT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IT가 계속 유망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성장주 끝물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지만 IT 산업이 기존 산업을 되게 혁신적으로 갈아엎고 있거든요. 전 여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IT 산업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지금은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애플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연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본주의 역사상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연 20%씩 매년 성장하는 역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사업적으로 봤을 때 아직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 앞으로 10년은 더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주식시장을 전혀 보지 않아요. 가끔 보지도 않아요. 전혀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를 장기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 장기 그래프 내에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때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장기 그래프를 보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조차도 이 그래프 내에서 찾는 게 자세히 봐야 돼요. 그만큼 좋은 회사들은 이 다른 시장이 어쨌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투자는 그런 회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코로나조차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그럼 다음 질문이 진짜 의미가 없겠네요. 이 영상이 대선 직후쯤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대선 직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강한국님 영상을 참고해 보시죠. 그때쯤 그 어그로를 위해서 뭔가 영상을 내고 계실 거예요. 대선 후 제일 뜰 주식은 이것 뭐 이러면서 뭔가 강한국님이나 김단태님이 그런 거 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몇 번 해봤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답정이에요. 답정. 그냥 그분들은 제가 어떤 논리를 들이대건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냥 그건 아예 자본주의에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장기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그냥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고 왜 장기 투자가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원래 자본주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갔다가 망하고 잘 나갔다 망하고 잘 나갔다 망하고를 반복하는 거고요. 그 잘 나가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해서 투자해놓고 기업을 보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 장기 투자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멍청한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잘 된 회사가 잘 되는 구간 내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한국도 장기 투자하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같이 투자 좀 해라 클래스. 끝! 너무 빨리 했나요?